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시대 북한 지방경제의 변화 강의를 맡은 저는 윤세라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지방경제인데요. 이 북한의 지방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은요, 북한에서 말하는 지방경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방경제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지방경제 정책들을, 대표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이 북한 지방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북한 지방경제의 정책이 이전 시기와는 어떤 것이 다른지, 어떤 변화가 있었고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의 지방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지방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북한 나름대로 지방경제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지방경제의 의미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아래를 보시면요. 북한에서는 지방경제를 지방기관의 지도를 받으며 지방의 원료 및 자재를 활용해서 지방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는 경제를 지방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방경제의 상대적인 개념인 중앙경제의 정의도 가져와 봤는데요. 중앙경제는 중앙기관의 지도를 받으면서 중앙의 자원으로 전 인민의 수요를 보장하는 경제를 중앙경제라고 합니다. 지방경제의 정의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셨는데 중앙경제와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시의 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원료들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 생산된 물품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유통되고 소비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생산된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중앙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주시 안에 있는 원료들로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경제의 영역을 지방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의 경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과 지방 경제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제가 원주시에서 중앙경제도 있고 지방경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함경남도 락원군에 있는 제가 락원군에 있는 공장들의 목록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락원군에 있는 공장에서 중앙경제에 속하는 공장은 락원탄광연합기업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락원탄광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이 탄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들은 락원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북한 전 주민을 위한 그런 자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식료, 버섯, 그 다음에 피복, 소금, 건재 이런 것들은 락원군에 있는 원료들로 락원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락원군에 있는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원시 경제라던가 마산시 경제 이런 경제와 뭐가 다르나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 경제와 지방 경제라는 개념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제에서 한 지역을 단위로 보는 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의 경제, 서울시의 경제, 평양시의 경제 등 그 지역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을 지역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방 경제에 속하는 것들, 아까 표에서 보시면 중앙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들을 지방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지방 경제라는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지방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방경제가 왜 중요한지 그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북한의 3대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도자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북한은 아주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 김정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방경제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김일성 시대를 보면요, 김일성 시대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 경제를 어떻게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단위를 고민하게 돼요. 어느 정도의 단위로 쪼개서 이 지방들을 발전시켜야 될까?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들이 시와 군을 중심으로 한 지방경제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로는 북한은 당시에 이제 중공업을 중심으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입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공업들은 경공업 위주의 공업들을 발전시키게 하는 그런 지방 공업을 만들면서 지방 경제라는 개념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창성연석회의라는 아주 중요한 지방경제와 관련된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도 김일성 시기에 나타난 회의이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논문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군은 군대의 군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북한의 그 행정구역인 시군구의 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방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지를 강조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시대에는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방 경제의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김정일의 이 졸업 논문만 봐도 이 지도자들의 지방 경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주 깊게 살펴볼 김정은 시기의 지방 경제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민주의, 그러니까 주민들을 사랑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지방 경제의 발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력갱생적으로 지방경제를 발전하자는 것도 또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시기의 지방경제는 여러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방급 경제개발구,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그다음에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지도자가 지방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방경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방경제라는 것이요, 북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경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경제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경제는 지방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경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 수많은 지방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저희 나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지방들의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지방경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양이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방 곳곳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양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영역적 함정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지방 경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